연장전 시작하겠습니다. 이성웅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열심히 치셨죠? 오늘은 특이했던 점이 네. IT 쪽에서 소형주 땅까지 다 퍼지는 불을 뿜는. 다 네. 퍼지는 현상들. 그리고 불 뿜고. 네. 네. 이 시장 보면서 역시 공매도 없는 시장에서 이제 안 올라올 종목까지 한 바퀴 다 돌아서 올라오는구나. 네. 이 부분을 느꼈습니다. 아, 네.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남은 거 뭐. 남은 아직 덜 불붙은 종목들이 있지 않을까요? 몇몇 보니까 네. 최근 특이했던 부분들이 네. 이게 후공정 단, HBM 단에서도 안 들어가던 장비 업체 같은 경우가 그렇죠, 예. 테스트 장비가 들어가면서 반등이 나온 종목들이 있었고 그게 뭡니까? 제너셈, 좀 야, 소형주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소형주. 괜찮습니다. 제가 시총 1,000억 미치래도 네. 그냥 소형주입니다. 얘기 드리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 다음에 네. 여기에서 봤을 때 또 장비가 안 들어가다가 검사 장비로 들어갈 수 있는 쪽 로봇 쪽 같이 하면서 네. 그게 이제 고형이라는 고형. 예. 종목 같은 경우가 오늘 또 불을 뿜는 모습들. 그렇죠. 예. 네. 이런 현상이 계속 되겠죠. 돌아가면서 그냥 조금 기술적으로 자리 만들어 놓고 네네. 그다음에 뭐 붙여 놓으면서 네. 불을 뿜는 이런 네. 과정들. 언제까지 이럴 것 같으십니까? 아까 제가 네. 슬며시 또 듣고 왔습니다. 저도 거의 비슷한 의견이었다 네. 보니까 예, 그 예. 부분을 딱 가지고 왔는데 네.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예, 예, 저도 예. 그 부분에 동의하고요. 이게 특히 연말이 좀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중구난방식으로 막 네네. 붙어보는. 그러면 매매는 해봐도 되는 장이라고 보시는 거죠? 확실히 해봐도 되고요. 네. 확실히 해봐도 되고 지금 네. 조건 검색이 가능하시면 네. 전체 유동 주식에서 대량 거래 좀 터지는 종목들 한 20% 정도 바닥에서 대량 거래 터지는 쪽을 네. 꼭 찾아보시길 바래요. 네, 그걸 저희가 찾을 텐데 두 개만. 네. 눈에 띄는 거 없으세요? 이것 중에서 혹시나? 저는 오늘은 저점에서 반등이 나온 거는 특별히 눈에 띄는 건 없었어요. 왜냐면 CS 윈드라도 뭐 시세가 하루 만에 다 났다 보니까. 다 났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네, 예. 다 났다 보니까 예. 오늘은 다 이렇게 돌려봤어요. 네. 종목들을 다 돌려봤는데 특이한 점은 없었는데 네. 보니까 이제 로체 시스템스 같은 경우가 네. 드디어 이쪽까지도 들어오나요? 네.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서? 거래가 특이하게 터졌습니다 오늘. 그러네요. 네, 예. 이런 식으로 특이하게 터졌는데 보통 네. 우리가 바닥에서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 네. 그냥 여기에서 시세가 끝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은 달라요. 요즘. 네. 예. 유동 주식 대비해서 이제 한 바퀴 그러니까 1회전이 넘게 돈 거죠. 네. 그리고 오늘 어떤 요인으로 올랐는지는 시장에서는 크게 파악은 안 됐어요. 네. 그런데 뭐 LED 단에 어떻게 보면 수주가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겠죠. 그렇죠. 주가는 먼저 이렇게 흔적을 남기고 흘러갑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비록 네. 윗꼬리를 이렇게 달기는 했지만은 이제는 관심 종목에 넣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나도 AP 시스템처럼 가겠다. 네. 이런 느낌입니까? 요즘 AP 시스템 뭐 거의 한 사이 그냥 쭉쭉쭉 올라와 버려요. 그렇습니다. 네. 이쪽이 이제 실제 장비 발주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보니 예. 주가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 없다가 네. 거래 살면서 그냥 꾸준히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디스플레이도 좀 된다라는 증거 아닐까요, 이게? 네, 충분히 네.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도 이제 OLED 쪽 발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나올 수밖에 없는 시기고 네. 우리가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뭐 SDI라든지 이쪽에 자금을 내려주기는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8.5세대 투자죠. 예. 이게 핵심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단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보니까 반도체도 같고 뭐 이제 좀 그나마 좀 저점에서 네. 뭐 돌릴 수 있을 만한 쪽의 섹터는 디스플레이 한번 이런 거 연장전 특별로 딱 찝는 그만할까요? 네. 네. 연장전에서 바라보고 있는 네. 디스플레이도 때가 돼간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렇습니다. 네.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세게 나가는 우리 웅 이사님. 실전 매매에서 이런 거 좀 필요해. 이거 우리 웅 이사님은 단기 매매 어떻게 하시는지 뭐 이런 거부터 다양한 질문들 다 해주시게 되면 우리 피디님께서 알아서 걸을 거 걸으시고 네. 이건 나도 궁금해 이런 것도 또 말씀하실 겁니다. 네. 오늘 제일 관심 있게 본 종목은 다 알지 않으실까요? LS 모티. 그렇죠. 오늘 혹시 제일 많이 웅 이사님은 참여하셨습니까? 아우. 네. 이거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딱
아침부터 보여준 게 네. 이게 유동 주식 수가 33%. 네. 여기에서 묶여 있는 상황 안에서 아침에 이미 한 바퀴 반이 다 돌고, 돌았죠. 네, 돌고 시작했다 보니까 이거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왜 이번에는 또 다르지 않을까 네네. 싶어서 약간 긴장했었긴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밑에 거 다 봤더라고요. 네네. 그 나오는 물량들 다 봤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음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가 알고 있던 그게 멀티 시리즈는 다 잃었죠. 네, 멀티 시리즈. 예, 모든 그러니까 이름을 잘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상장하면서는 에코 들어가야 되고 네. 멀티 마이코, 머티, 삼성, 삼선이요? 삼성 에코 머티. 근데 저 진짜 갑자기 급질문인데. 급질문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300%까지 오르실 걸 예상하고 계셨는지. 아니요? 아, 그렇지 네. 않습니다. 전혀 몰랐죠. 네. 예, 그냥 실질적으로 매매하다 보면은 네. 솔직히 처음에는 조심하자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저희가 지난번에 몇 번 그런 그 KNS인가 이 종목이 네네. 한번 갔기 때문에 이건 또 반대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경계감으로 봤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게 확인되는 순간이 다른 뭐 채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이제 13분 넘어가면서 그 흐름 봐야 되는데 전혀 그러니까 물량 나오는 걸 다 잡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게 되면 이제 약간 차트를 한번 볼까요? 예, 그렇게 되면은 네.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오늘 특이한 게 뭐 이거 상하다 보니까 여기죠. 급등했습니다. 급등하고 옆으로 붙습니다. 근데 이때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단기 도표에서 쭉 가기 시작하면서 거의 소화가 되는 모습들이죠. 크게 이탈하지 않고 그러면 그 다음에 딱 돌리는 이런 자리들, 이런 게 아하 올 것이 왔구나 이런 네. 느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나중엔 어차피 프로그램 하다 보니까 직접 참여 못하고 그냥 끝에라도 저점이 높아지고 있죠. 그렇게 되는 것들을 보고 그냥 따라 들어가는 느낌이라도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었나.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이제 분봉 별로 없다 보니까 제가 단기 매매에 대해서 말씀 못 드리겠고 나중에 혹시나 기회 되게 되면은 다른 종목 얘기하시게 되면은 또 자리 나게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네. 내일도 갈 것 같으세요? 일단 내일도 가야죠. 네. 내일 가긴 가는데 이제 그런 현상은 있을 겁니다. 이제 거래가 오늘만큼 집중돼 오늘 이상으로 나온다. 그건 좀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거래는 지금부터 좀 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러니까 적어도 뭐 내일 또 무슨 뭐 20% 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내일 매매할 자리가 있는지 이거 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끝. 끝. 네. 오 이사님은. 맞습니다. 뭐 내일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300% 오르는 거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신규주 팁 같은 경우가 네. 우선은 유동주식 적은 것들 33% 정도도 이게 애매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이하면 더 좋고요. 최대한 유동주식이 적은데 초반에 거래되고 20분 내로 이 유동주식만큼의 거래가 터지면 네. 그거는 최적입니다. 네, 그 부분을 대입을 해보시면 아마 매매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거는 완전 황금 꿀팁이거든요. 네. 황금 꿀팁 나왔어요. 네. 황금 꿀팁. 네. 네. 황금 꿀팁. 네. 예.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실 것 같아요. 네. 골드 하니 팁. 네. 예. 그렇습니다. 뭔가 이게요 300%까지 있으니까 네. 낯설어요 아직 좀. 상한까지 하니 풀리고. 근데 뭐 자주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네. 예, 가끔 이제 이렇게 마저 가면서 나오는 거 보고 또 역사를 새로 쓰는 종목이 있다 보니까 네. 계속 시도는 하겠죠. 그만큼 이제 저희가 반대로 얘기 드리면 뭔가 고픈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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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를 보니까 네. 네덜란드랑 한국이 그 반도체 관련 연맹 이런 걸 했다고. 크로스. 네. 네. 그래서 오른 건지 아니면은 뭐 이제는 진짜 바닥을 지났다고 생각해서 오른 건지. 네. 바닥을 지나서 올랐다기보다 어제 미국 시장 반응이 네. 달랐죠. 네네.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이제 신고가인데 네. 이게 순수 반도체 종목으로 오른 게 아니었죠. 그렇죠. 아니고 AI 반도체 쪽에서 종목들이 촉발이 됐습니다. 신고가 종목들을 보면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해져서 뭐냐라고 하면은 2022년 10월에 다뤄졌던 뉴욕주에 네. 여기에 이제 그 반도체 공장들을 짓는 부분을 한 번 더 반복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 거기에서 그냥 저번에 나온 얘기기는 한데 그때는 인력의 부족으로 이거를 추진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 실제화 될 수 있구나라는 점에서 IBM 중심으로 주가가 또 이렇게 강한 모습들이었거든요. 네. 시장은 그런 점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이제는 긍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들이 있으니 구글에 제미나이 출시를 하고 나서도 나머지 뭐 애플, 삼성 재미나면 나오면 왜 이렇게 웃기죠? 그렇죠. 저도 땀이 재미나이. 아니고 제미나이, 네. 제미나이 표준어로 교주 네. PD님도 네. 한번 해보세요. 예. 재미나이. 아, 이거 노력 많이 하시네요. 예. 제가 얘기를 할 때마다 저도 얘기하면서 한 번씩 뜨끔뜨끔합니다. 네. 네. 이 잘 듣고 있습니다. 이 예. 얘기를 할 때마다 뜨끔하면서도 예.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면 저희들을 위해서 다 웃겨주신 네. 예. 제미나이 예. 를 네. 봤을 때 네. 이게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린 거죠. 가능성을 열어뒀게 종목들을 다 땡겼는데 오늘 이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 바퀴가 이제는 다 돈 타이밍이다 보니까 아, 예. 다음에 대해서는 뭐 종목들이 물론 움직인 종목들이 움직이겠지만 어떻게 흘러갈지는 저는 우선은 물음표를 두고 시장을 보려고 합니다. 물음. 네. 안 오를 그런 종목들도 올랐다 보니까요. 안 오른 거 하나 있어요. 뭐죠? 삼성전자. 아. 네. 그거만 제대로 가면 이제 완성되는 겁니까? 네. 한 바퀴가? 네, 그림의 완성. 예. 아, 그림의 아직 완성은 퍼즐 한 개가 부족합니다. 큰형님으로. 네. 아까 피디님께서 궁금하신 얘기 하시려고 했던 게 있는데요. 그 꾸준히 모아가는 종목이 하나 있다. 네네네. 그게 네. 오늘 급등했다. 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이거 물어보신다고 하는 거는 예. 있는데 예. 제가 걱정되는 건 이제 그거예요. 네. 이제 그게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네. 아. 모멘텀이 그런 건지 계속 연속성으로 갈 수 있는지. 지속될 건지 네. 무서워서 팔고 싶더라고요. 네네. 연속성이 될지 모르겠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러면 피디님께서는 오늘 이제 뭐 18% 이렇게 쭉 올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내일 약간 2, 3%가 조정을 받아요. 네.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무조건 팔 것 같아요. 갈 것 같다. 아. 예. 그러니까 수익권이든 아니든 간에 떨어지 무서워서 다시 팔것 떨어질까 봐. 같아요. 옛날에 네. 그 장기간 행보했던 걸 걱정해서 다시 팔 것 같다. 네. 네. 이런 솔루션을 어떻게 지원해 드리겠습니까? 저는 네. 저는 이게 이 기업은 장점이 하나 있고요. 네.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네. 장점은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트렌드가 되는 웨이퍼는 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으로 해서 이거를 구현한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계속 이걸로 직진을 했으면 이 주가가 아니에요. 근데 네모 쪽으로 시도를 했어요. 네. 2017년 정도부터. 그렇다 보니까 지금 계열사로 계속 돈이 나가고 있어요. 돈이 빠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삼성전자도 하고 있어요. 네. 그게 문제죠. 전자의 문제와 이 기업의 문제인데 네. 이거를 원으로 밀어붙이면 되긴 네. 됩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주가 반응이 이랬어요. 그런데 이 단점을 빨리 그냥 쳐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오늘은 그만큼의 원으로 하는 거의 가능성으로도 주가는 올려 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네. 너무 많이 올랐다 보니까 그런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19,850원에 끝났는데 네. 2만 몇백 원 됐다가 네. 살짝 2만 원대 보여주고 다시 밀리는 때 그러면 이게 단가를 정하고 네. 아. 만 원짜리 두 장이면 나는 일단 이거 좀 살 것 같아 이러면서 정리하는 거. 사실 단가를 정하고 들어가긴 했는데 네. 너무 안 오더라고요. 그 가격까지가. 네. 그래서 못 보고 그 후퇴할 것 같은 아. 느낌이 커서 역시 내일도 이게 지속이 될 수 있을지 앞으로도. 이게 시세 연속성이 요즘 보면은 뭐 아까 저희 그 연장전 전이니까 네. 복경기인가요? 네. 네. 그래서 거기 2부에서 말씀드렸을 때는 종목들 특성이 그러니까 한번 간 것들이 또 후속으로 붙습니다. 근데 그게 붙을지 안 붙을지는 내일 봐야 돼요. 내일 그걸 봐야 알 수 있다. 그거를 결정하고 만약에 또 내일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 또 운이 좋은 게 고영이 그 전날 땡겨놓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웅사님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같이 결부되다 보니까 오늘 땡겨도 되겠구나. 그럼 같이 붙어가지고 한번 더 움직이죠. 거기다 가속화되는 게 공매도 금지 효과까지 또 같이 들어가고 코스닥 150에 있는 종목들 쪽의 특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일은 또 만약에 이건 좀 됐고 한 바퀴 웅사님 말씀대로 다 돈 느낌인데 내일은 디스플레이 땡기자. 그럼 그쪽으로 뭉치게 되면은 이거는 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반대로 그럼 장중에 시도하다가도 이쪽이 아닌가 봐 그러면 탈출하고 이쪽으로 다 우르르 갑니다. 그러면 또 디스플레이 쪽으로 다 같이 자 이제 오늘의 단타 대회는 여기서 열립니다. 그래서 근데 진짜 흐름에 맡겨야 되는 거. 팡팔에 막 울리고 거기서 막 들어오게 되면 또 거기서 참전과 또 그런 패턴이 나오겠죠. 또
거래량 쫙 들면서 올라온 쪽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많이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이제 이런 장세에서 그리고 시장이 안 빠지고 버텨주는데 거기서 이제 매매를 할 걸 찾는다 그러면은 아침에는 이제 뭐 물론 시간에서 강했던 종목들도 보긴 보겠지만 보니까 오늘은 또 야놀자 관련된 네. 종목들이 뭐 나스닥 상장 얘기 나오면서 뭐 쫙쫙 다 올랐더라고요. 근데 그쪽은 또 시원하게 안 올랐어요. 막 6% 정도밖에 안 올랐습니다. 또 어떻게 그러면 될지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가능성은 열어놓되 그 가능성들에 대한 종목들은 열어놓되 주된 흐름은 또 만들어가게 되면 다 이렇게 눈치 보고 있다가 한 9시 그러니까 시간에서 플레이하시는 분도 있어요 분명히. 시간에서 플레이한 걸 가지고 내일 아침에 한번 정리했다가 더 올라가는데 흐름들 안 빠지고 더 올라간다 그러면 한 번 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즘은 시간의 플레이 연장 2번까지 같이 하면서 되게 바쁘게 움직이시더라고요. 중간에 비는 때는 뭐 하냐면 거의 나십니다. 거의. 그때. 네. 요즘 그리고 가능하시겠습니까 이 스케줄? 진짜 너무 보통 빡세. 제가 코인 주식하고 코인 같이 하시는 분들은 하루가 네. 그게 무중력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수면 매매. 이게 뭐 시간이 흘러가는 게 24시간이 아니라 무중력화돼서 흘러간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너무 네 거의 뭐 이제 어벤져스도 아니고 네. 오늘 코인이 왜 빠졌을까요? 아까 잘 가는 것 같던데 지금은 얼마 되지?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네, 아무 얘기 없이. 근데 그냥 많이 올랐으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 또 그럴 때 보면 이제 툭툭 던지는 사람들 나오게 되면 그냥 그런 것 같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저희 2부 때 잠깐 나왔던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좀 STO 관련주들 밀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 있던 것도 정리를 조금 했더니 그거 그럴 줄 알았지 그래서 받고 이제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세다는 거고 네, 네. STO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통해서 약간 좀 이렇게 압축이 되는 경향들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바라보는 거는 역시 트렌드에 대해서는 죽지 않았다라는 네.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피부 미용 섹터는 어떻게 보냐고 질문이 있네요. 실적은 여기에서 역성장 아니라 성장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봐야 될 건 이제는 내년을 볼 거거든요. 실적들이. 각 분기별로 쪼개 보셔야 돼요. 보통 각 분기에 20% 성장이 나왔으면 지금 동일하게 20% 성장 나오면 주가 빠집니다. 지금부터는. 딱 핵심은 이 부분이에요. 성장은 나올 텐데 여기에서 동일한 성장 나오면 주가는 빠질 수 있는 구간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올해 봤던 관점을 내년에 그대로 옮겨가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핵심은 장비가 나가 있는데 소모품이 덜 나간 기업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비올 같은 경우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를 중심으로 보시고 그러면서 막 가지치기를 해서 작은 종목까지는 지금은 안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소모품까지 이미 나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동일한 20% 성장 나면서 주가 빠집니다. 딱 그 핵심을 보시면 돼요. 네. 제가 궁금한 거는요. 네. 여성분들은 네. 피부 관리를 네. 계절적으로에 따라서 다르게 하시나요? 그러니까 뭐 봄을 위해서 겨울 때 더 많이 피부 관리를 하신다든가 네. 아니면 또 노출의 계절을 위해서 미리 또 관리를 더 하신다든가 뭐 이런 특별한 패턴이 있나요? 계절 타입보다는 네. 주기적으로 주기적. 하는 것들이 있어서 네. 그런 거는 이제 그게 지속성이 더 있는 주기적이라는 얘기는 그래도 꾸준히 관리하신다는 얘기겠죠? 네. 네, 돈이 있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생겼네요. 그게 한 번 한 사람은 없는데 네.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 네네. 말이 맞나?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관리하는 사람들 보면은. 왜냐면 어떤 종목 보게 되면 계절성이 좀 있어요. 네네. 예. 근데 어떤 종목 보게 되면 꾸준히 잘하는 거 있고 그래서 무슨 차일까 고민이 많았거든요. 직접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민혁 PD님께. 네. 예, 그래야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들은 어떤 얘기를 해주실까 싶어가지고. 예. 그래서 근데 결론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쪽하고 이제 소비 심리랑도 같이 연결되지 않을까요? 네네. 네. 이쪽하고 화장품 쪽하고 지금은 이제 물론 임용기기 쪽들이 영업이익을 따지면 뭐 50% 나오는 것도 있고 소모품까지 그렇습니다. 따지게 되면 네. 상당히 잘 나오는 것도 있는데 이제 가성비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화장품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에스티로더는 힘들어하고 있고 네네. 다른 쪽들이 좀 더 강화되는 패턴이 나온다. 그럼 이쪽도 그런 거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영향을 받습니다. 국내에서 특히 네. 강남 쪽에 네.
병원들을 자주 들여다보면 네. 트렌드, 미용기기 트렌드를 알 수가 있고요. 그렇죠. 국외로는 여기에서 지금 동남아는 진출했는데 유럽 쪽에 진출 안 한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걸 찾아봐야 됩니다. 그게 비율이죠. 네, 그게 비율 좀 다르단 말이죠. 다르죠. 예. 네네. 예. 그러니까 그- 제대로 된 단가를 받겠다. 네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들의 차이, 그러니까 좀 다 같이 이제 임용기기 좋은 거 다 합니다.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차별화가 좀 들어가겠죠. 네. 그게 좀 바뀔 것 같아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예전엔 뭐 이쪽이 뭐 클래시스가 강했는데 네네. 그다음부터는 다른 종목들이 치고 가고 나머지는 정체되고 이런 게 나올 것 같아서 그런 걸 봐야 되겠죠. 같은 섹터라고 하더라도. 의료 AI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아직 있으시네요. 의료 AI는 또 우기사님 전문이시죠.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지금 산업의 방향은 변화 없습니다. 네.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노이즈로 뭐 수가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 단가가 낮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은 신경 쓰이는 부분 하나는 네. 양도세입니다. 이게 10억, 많이 올랐으니까요. 네, 예. 10억 동결되면 여기에서 또 월 말까지는 진통이 있습니다. 근데 30억 이상이라고 하면 주가 반응 2차 전지랑 의료 AI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12월의 기준으로 의료 AI를 바라보는 건 산업 방향은 변함없고 다만 양도세가 어떻게 되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볼 것 같아요. 또 보니까 네. 셀트리온 쪽도 그거를 좀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이쪽도 의외로 좀 그러니까 올해 좀 올라오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 아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주가 같은 경우가 워낙 쉬었고 1월 대비해서도 셀트리온만 보면 아 주가가 이게 안 올랐죠 거의. 네. 예, 안 올랐다가 이제 좀 올랐죠. 네. 네, 1월 그러네요. 대비해서 예. 아, 횡보였네요. 예. 네, 1월 대비해서 올라온 게 없다 보니까 네. 그냥 뭐 이벤트도 있어서 네. 같이 땡겨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변수로 볼 만한 종목들이 이제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네. 그러니까 일단은 올해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네. 12월 달에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12월 달에 그 변수 때문에 밀렸다. 네. 1월 달에 더 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거기서 네. 털리게 되면 네. 1월 달에는 다시금 사야 되는데 그 또 시간도 안 주고 그냥 바로 가더라고요. 네. 그거를 매년 이러고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속이 터지죠. 속이.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료 AI는 뭐 가는 거는 맞는데 이제 성과 내기 시작하는 변화들 속도 네. 이런 속도, 것도 예. 속도. 네, 속도는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병상에서 그러니까 이제 확보되는 병상부터 병원 병상 네. 이런 것부터 또 몇몇 회사들은 FDA 승인 받는 네. 이 부분. 근데 필요하다 그러면 금방금방 내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특이한 게. 네. 그래서 그런 속도 보면서 그냥 뭐 양도세 관련된 쪽에서 영향 받다고 하더라도 좀 기다려봐야죠. 뭐. 네네. 네. 그냥 이꽉 물고 예, 투자 아이디어 맞다 그러면 버텨보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네. 센터장님 그 특집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아, 근데 예. 거기서 제약주를 많이 관심 있게 본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제약주는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편견이라고 하기보다 제약이나 바이오주들이 강했을 때가 이게 꿈과 희망이 강할 때였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임상이 1상, 2상, 3상 넘어가는 단계에서 여기에서 임상을 통과할 수 있다는 가능성들이 높았습니다. 네. 그랬는데 다 실패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시장 상황은 이 꿈과 희망을 대체할 수 있는 성장주들이 많습니다.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뭐 여기에 새로 생겨난 의료 AI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기업들은 또 전방 시장이 규모가 더 커요. 우리나라는 제약바이오는 실패했고 그랬을 때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실제 제가 매매를 할 때는 제약바이오를 가기보다 이쪽 성장주를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중립의 시각이에요. 중립의 시각. 하나씩 이벤트가 있을 때는 참여를 해요.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참여를 했었고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아 이렇게 강하구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케이스들은 있는데 결론은 대체할 수 있는 성장주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중립입니다. 좋은데. 저한테 묻지 마시죠. 왜요? 네. 지금 이게 너덜너덜해가지고 네. 제약바이오만 생각하게 되면 울컥울컥하는 게 있어서 감정 조절이 좀 힘듭니다. 근데 하게 되면은 바이오는 모르겠고요. 네, 바이오는 워낙 천차만별로 움직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다 알아도 아니면 내가 회사만큼이나 알아요. 그래도 털린 네네. 네,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차라리 하게 되면은 그나마 저희가 한미약품 움직인 지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네네. 벌써 2020년 들어오면서부터도 거의 뭐 정체를 보다 보니까 좀 그렇다고 뭐 적절한 회사도 아니고 네. 그러면 그 펀드멘탈을 어느 정도 적정하게 움직이는 정도라고 하게 되면
그냥 대형 제약사가 뭐 어느 정도 모멘텀 받고 움직이는 정도. 그럼 뭐 종근당 유한량의 한미약품. 네. 이 정도 급 정도는 해와도 된다라고 생각드는데 이런 회사들 정도로 대응하는 게 가장 그나마 편하지 않을까 싶고 바이오주 매매하게 되면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너무 몰입돼가지고 거기다가 또 변동성 막 큰 종목 어차피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네. 내가 아이디어를 갖고 들어갔기 때문은 그걸 가지고 몰입하다 보면은 거기에 너무 한정적으로 들어가서 나머지 종목들 섹터 움직이는 걸 못 봐요. 네. 그래도 오히려 또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결과가 좋으면 모르겠지만 이거를 만약에 그냥 빨리 정리를 하고 차라리 다른 쪽 가서 충분히 기회를 만들 수 있겠다 그러면 그 기회가 있는데 여기 너무 몰입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는 그래서 바이오를 별로 네. 안 좋아. 네. 네. 바이오 패스. 네. 다음 주까지 어떤 매매를 하면 좋을지. 오늘 핵심을 다 말씀드렸어요. 저점에서 거래 발생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 시장에 그 부분이 적합하고 그다음에 양도세가 여기에서 10억이 되냐 그 이상이 되냐에 따라 시장은 갈립니다. 10억, 30억 이상 만약에 딱 된다라고 하면 2차 전지, 의료 AI 플레이 열어두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좀 보수적인 접근 12월 말까지 보수적인 접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저는 일단 FOMC 회의 보고 네 그때 아마 내일 정도는 공격적인 매매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냥 치고 빠지고 정도만 하다가 그때 한번 뉘앙스 좀 보고 그 다음에 출렁임 나오면 그때 다시 들어갈 준비를 할 것 같고 이상 없이 그냥 시장이 무시하고 그냥 간다. 또 따라가야 되겠죠. 근데 그렇다고 뭐 지금 갖고 있던 중기 포트폴리오는 손댈 생각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시세에 대한 오늘 많이 올랐다고 내일까지 올라간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고용 같은 경우도 네네. 갔다고 해서 제가 오늘 또 매매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싹 비우는 상태에서 어제 매매했어요. 근데 고용이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매매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거를 또 동참하느냐 마느냐는 오늘 다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가 확인되게 되면 그때 들어가는 게 낫지. 이거 출발이니까 그다음부터 쭉 이 시세에 대한 연속성이나 아니면 오늘 이 종목이 또 내일까지 가기는 잘 모르겠고 네. 그다음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움직여줘서 같이 더 영향 끼친 측면이 높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연속성이 있을 만한 요인들이 나오게 되면 매일 하겠는데 네. 아니면 끊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의 현금은 가져가면서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이제 어깨가 무거워지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는 걸로 하고요. 오늘 어색하지만 PD님과 함께하는 3인 연장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